틀니가 흔들려서 첫 키스 대참사.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이고 확인하는 정수. 소개팅 앱에 뜬 매칭 성공 알림은 그의 가슴을 오랜만에 두근거리게 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5년. 아들의 권유로 억지로 깔아둔 앱에서 만난 이름. 최미선, 64세. 전직 간호사. 사진 속 환한 미소가 정수의 마음을 흔들었다. 떨리는 손끝으로 첫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그의 삶에 새로운 설렘이 시작됐다. 에피소드 1. 키스할 때 의치가 흔들려요. 연애 4개월 차. 저녁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한강 둔치에 차를 세웠다. 창밖으로 반짝이는 야경이 흐르고 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얼굴을 가까이 했다. 미선은 눈을 감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떨림에 몸을 맡겼다. 입술이 닿는 순간 정수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위쪽 어금니 부분의 틀니가 미세하게 흔들린 것이다. 순간 당황한 정수는 급히 몸을 떼고 물병을 집어들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미선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멈춤에 혼란스러웠다. 차 안의 공기는 어색하게 식어갔다. 집에 돌아온 정수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틀니를 확인했다. 3년 전 해넣은 부분 틀니. 67세가 키스를 하다니. 스스로를 우스꽝스럽게 느끼면서도 미선의 입술 감촉은 자꾸 떠올랐다. 한편 미선도 거울 앞에서 입을 벌려보고 숨결을 확인하며 불안해했다. 내가 문제였던 걸까? 가글을 반복하고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은 오지 않았다. 정수 역시 뒤척이다가 결국 스마트폰을 꺼냈다. 검색창에 조심스럽게 입력하는 단어들. 틀니 키스할 때 흔들림. 부분 틀니 단단하게 고정하는 방법. 새벽 2시까지 검색을 이어가던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엔 접착제를 발라야 하나. 그런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져 눈물이 맺혔다. 에피소드 2. 포옹했는데 보청기가 삑삑. 연애 6개월 차. 서울숲 산책로. 5월의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흘러내리고 두 사람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미선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의 미소를 지었다. 정수는 벤치를 가리키며 함께 앉자고 손짓했다. 잠시의 침묵 끝에 미선은 지난번의 어색한 순간을 꺼냈다. 정수는 망설이다가 결국 틀니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순간의 고백은 부끄러움으로 가득했지만 미선은 오히려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 역시 임플란트를 해넣은 경험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불안을 덜어냈다. 정수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을 고백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웃음, 그리고 미선의 따뜻한 손길. 미선 역시 이혼 후 홀로 살아온 외로움을 털어놓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늦은 저녁 정수는 미선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조용한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두 사람을 비췄다. 하루의 데이트가 끝나는 순간 아쉬움이 공기 속에 묻어 있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미선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고마움과 설렘, 그리고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정수는 천천히 미선을 끌어안았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는 순간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가 터져나왔다. 삑, 삑, 삑. 정적을 깨는 보청기의 하울링. 어두운 골목이 순간 울려 퍼졌다. 미선은 얼굴이 붉어진 채 귀에서 계속 울리는 소리를 줄이려 손을 귀에 가져갔다. 정수는 당황했지만 곧 미선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음을 지었다.
괜찮아? 내가 너무 세게 안았나 봐. 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다. 보청기가 눌리면 원래 이런 소리가 나요. 깜빡했네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그러나 정수는 미선의 손을 다시 잡았다. 미선 씨, 나는 전혀 신경 안 써. 나도 틀리 있잖아. 그 말에 미선은 고개를 들어 정수의 웃음을 바라봤다. 두 사람은 다시 포옹했다. 삐익 소리가 또 울려 퍼졌지만 이번엔 웃음이 함께 터졌다. 창피함은 사라지고 그 소리마저도 두 사람의 사랑을 증명하는 듯했다. 집에 돌아온 미선은 보청기를 빼서 들여다봤다. 값비싼 귀속형 보청기. 이것 때문에 포옹도 제대로 못하다니 한숨이 흘렀다. 결국 센터에 전화를 걸어 조정을 예약했다. 정수 역시 고민에 빠졌다. 조심스럽게 안으면 진심이 전해질까 그는 거실에서 쿠션을 안으며 연습하다가 스스로를 우스워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에피소드 3 관절염 때문에 손을 못 잡겠어요. 연애 7개월 차. 영화관을 나서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다. 즐거운 시간을 함께한 기쁨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미선은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정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손을 잡았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미선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졌다. 손가락 마디마다 통증이 밀려왔고 붉게 부어오른 손이 그녀를 괴롭혔다. 류마티스 관절염, 오랜 세월 알아온 병이 다시 존재감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억지 웃음으로 감추려 했지만 정수는 그녀의 고통을 눈치챘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놓았다. 미선은 손을 주물렀고 붉게 부은 손가락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미안함을 토로했지만 정수는 오히려 어깨를 감싸며 괜찮다고 위로했다. 그리고 팔짱을 끼자고 제안했다. 손가락에 압력이 가지 않는 그 방식은 오히려 더 가까운 느낌을 주었다. 미선의 눈가가 붉어졌고 두 사람은 팔짱을 낀 채 천천히 걸었다. 집에 돌아온 미선은 손가락에 파스를 붙이고 약을 먹었다. 거울 앞에서 64세 몸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라며 혼잣말을 했다. 손을 잡고 걷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간절했지만 통증이 두려웠다. 한편 정수는 집에서 인터넷을 뒤졌다. 관절염 환자 손잡는 방법,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 완화라는 검색어가 화면에 줄줄이 남았다. 그는 약국에서 파는 손가락 보호대를 발견했고 선물로 준비할지 고민하다 결국 주문했다. 며칠 후 다시 만난 자리에서 정수는 작은 쇼핑백을 내밀었다. 안에는 손가락 보호대와 영양제가 들어있었다. 미선은 눈물이 고여 말을 잇지 못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보호대 덕분에 통증은 덜했고 이번에는 정말 괜찮았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다. 단순한 손잡기였지만 그 순간은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사랑의 증명이었다. 특집 시연참 시니어 연애의 참견. 자, 오늘은 은밀한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씨와 박미선 씨 커플의 연애 이야기를 함께 보셨는데요. 전문가 패널 분들과 함께 시니어 연애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의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키스할 때 틀니가 흔들렸던 정수 씨.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김태훈 교수님, 의학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약 40%가 부분 틀니나 완전 틀니를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키스처럼 혀를 사용하는 행위는 틀니에 압력을 가할 수 있어서
잘 고정되지 않은 틀니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비슷한 고민을 많이 들어요. 특히 여성 환자분들은 남편이 임플란트인데 나는 틀니라 창피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정수 씨와 미선 씨처럼 서로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도 똑같은 경험했거든요. 오, 진짜요? 말씀해 주세요. 저도 첫 키스할 때 이쪽 틀니 3개가 있는데 그게 움직이더라고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다음에 만나서 용기 내서 말했더니 상대방이 오빠, 나도 아래쪽 틀니 2개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나이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정신건강의학과 관점에서 보면 정수 씨가 일주일 동안 혼자 끙끙 앓은 것, 그게 문제거든요. 나는 부족해, 창피해라는 생각이 쌓이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심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송재현 님처럼 용기 내서 말하는 게 정신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맞습니다. 노년학 관점에서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한 게 시녀 연애의 핵심은 수용이거든요. 젊을 때처럼 완벽한 몸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과정. 이 커플이 바로 그걸 보여줬어요. 틀니 얘기를 솔직하게 나누고 미선 씨가 나도 임플란트 있어 라고 공감해준 순간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상담사 입장에서 보면 이 커플의 의사소통 방식이 정말 건강해요. 정수 씨가 결국 솔직하게 말했고 미선 씨가 웃으며 받아준 것. 이게 바로 시니어 연애의 성공 공식이에요. 젊은 커플들도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송재현님, 그 이후에 문제 해결하셨어요? 치과 가서 틀니 접착제 추천받았죠. 지금은 키스 전에 화장실 가서 슥슥 바르고 나옵니다. 처음엔 이게 로맨틱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우리만의 루틴이에요.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그럼 2번째 에피소드, 보청기 하울링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 장면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웃으셨을 텐데 사실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민망한 상황이거든요. 65세 이상 인구의 약 30%가 청력 손실을 경험하고 그중 많은 분들이 보청기를 착용하세요. 맞습니다. 보청기는 밀폐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포옹처럼 외부 압력이 가해지면 밀폐가 깨지면서 하울링이 발생하죠. 이건 보청기의 결함이 아니라 물리적 현상이에요. 저희 여자친구도 보청기 쓰는데요.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처음엔 당황했는데 지금은 그냥 웃어요. 삑하면 또 울었네? 하면서 주변 사람들 쳐다보면 뭐 어때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주변 시선을 의식해서 위축되는 순간 관계에 균열이 생겨요. 정수 씨가 그냥 소리 나도 않을래라고 한 게 미선 씨에게 당신 그대로가 좋다는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이런 수용이 상대의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청기 센터에서 피팅을 다시 받으시거나 포옹할 때 각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커플처럼 그냥 소리 나도 괜찮아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정수 씨가 그냥 소리 나도 않을래라고 한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상대의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사랑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죠. 동의합니다. 시니어 연애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젊을 땐 상대의 완벽함에 끌리지만 나이가 들면 불완전함을 함께 나누는 게 사랑이 되는 거죠. 정말 공감이 되네요.
에피소드 4 갱년기 질건조증으로 인한 통증. 연애 10개월 차. 춘천의 펜션 창문 너머로 소양호가 펼쳐졌다. 미선은 감탄하며 창을 열었고 정수는 그녀 곁에서 풍경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떠난 1박 2일 여행에 설렘을 느끼고 있었다. 저녁을 마치고 돌아온 방에는 침대 하나뿐이었다. 정수는 거실에서 자겠다고 했지만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괜찮다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과 용기가 함께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순간 조심스러운 포옹과 입맞춤이 이어졌다. 그러나 시작과 동시에 미선은 갑작스러운 통증에 몸을 움츠렸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정수는 당황해 즉시 멈췄다.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정수는 당황했고 미선은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다. 정수는 문 앞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간호사 출신인 미선은 폐경 후 질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출혈까지 날 줄은 몰랐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미선은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정수는 오히려 자신이 거칠었나 자책했다. 정수는 그녀를 안으며 괜찮다고 달랬다. 그러나 미선은 내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현실에 무너졌다.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지만 밤새 잠들지 못했다. 정수는 자신이 잘못한 건 아닌지 괴로워했고 미선은 나이가 들어 몸이 변해간다는 사실에 서글픔을 느꼈다. 침대 위에서 두 사람은 결국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밤을 지새웠다. 관계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그 포옹 속에는 위로와 이해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산부인과에 가겠다고 말했다. 정수는 함께 가자고 손을 잡았다. 부끄럽다는 미선의 말에 그는 우리 나이에 뭐가 부끄럽냐고 답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친절하게 설명했다.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질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이럴 땐 질 보습제나 윤활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약으로는 안 되나요? 정수가 물었다. 호르몬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일단 윤활제부터 사용해 보세요. 병원을 나온 미선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오빠, 미안해요. 준비를 못해서. 무슨 소리야? 나도 몰랐잖아. 두 사람은 다시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관계는 또 한 번 현실의 벽을 마주했지만 서로의 배려와 이해 속에서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에피소드 5. 발기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연애 11개월 차. 속초의 펜션. 두 사람은 다시 여행을 떠났다. 이번에는 준비가 달랐다. 미선은 약국에서 윤활제를 챙겨왔고 정수는 비뇨기과에서 받은 약을 들고 있었다. 서로의 노력이 담긴 준비물은 지난번의 아픔을 극복하려는 의지였다. 저녁을 마치고 돌아온 방 안은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다. 정수는 약을 삼켰다. 30분 후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누고 천천히 애무를 이어갔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변화는 없었다. 10분, 20분, 30분. 정수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번졌고 미선의 손목은 점점 아파왔다. 45분이 지나자 정수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남자로서 자격이 없네. 얼굴을 손으로 가린 그는 자신을 탓했다.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미선은 그를 안으며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에게 매력이 없는 건 아닌지 불안이 스쳤다.
두 사람은 결국 포옹만 한 채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다시 병원을 가겠다고 말했다. 혼자 가겠다는 그의 말에 미선은 손을 잡고 함께 가자고 했다. 결국 두 사람은 나란히 비뇨기과를 찾았다.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약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영향이 큽니다. 긴장하면 더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시간도 충분히 가지고요. 60대 후반이면 발기 속도가 20대의 5배에서 10배 느려지는 게 정상입니다. 5배에서 10배요? 미선이 놀라서 물었다. 네. 그러니까 30분 정도 걸리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30분은 정상입니다. 의사의 말에 정수는 안도했고 미선도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조급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의 자존심과 불안을 인정했다. 다음엔 여유 있게 해보자.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가 또 한 번 성숙해지는 순간이었다. 에피소드 6.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집중이 안 돼요. 연애 1년차. 두 사람은 이번에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약도 먹고 윤활제도 챙겼다. 지난번보다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시간을 가졌다. 30분쯤 지나자 정수에게 반응이 왔고 그는 기쁨의 얼굴을 밝히며 미선을 안았다. 그러나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수의 표정이 달라졌다. 잠깐만, 왜요? 나 화장실 가고 싶어. 그는 급히 화장실로 향했고 미선은 멍하니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소변이 자주 마려운 정수에게는 참기 어려운 순간이었다. 잠시 후 돌아온 정수는 미안한 얼굴이었다. 분위기는 이미 깨져 있었고 다시 이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때 미선도 고백했다. 자신 역시 폐경 후 골반저근육 약화로 요실금이 있어 관계 중 실수할까 늘 걱정된다고. 두 사람은 서로의 고백에 웃음을 터뜨렸다. 어색했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다. 다음엔 미리 화장실 다녀오자. 그 약속은 두 사람의 새로운 합의였다. 다음 날 정수는 비뇨기과를 찾아 약을 조정받았다. 의사는 관계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라고 조언했다. 미선도 산부인과를 찾아 케겔 운동을 권유받았다. 서로의 몸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며칠 후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변화된 모습을 전했다. 정수는 약을 바꿨다고 했고 미선은 케겔 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들의 웃음 속에는 좌절을 넘어선 여유와 함께 극복해가는 동반자의 힘이 담겨 있었다. 에피소드 7. 체력 부족으로 5분 만에 끝. 연애 1년 2개월 차. 두 사람은 이번에도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화장실도 다녀왔고 약도 챙겼으며 윤활제까지 준비했다. 지난번보다 훨씬 여유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시작했다. 처음은 순조로웠다. 키스와 애무,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이어졌다. 정수는 감격스러웠다. 드디어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눈앞에 펼쳐진 듯했다. 그러나 몇 분이 지나자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땀이 이마를 적셨다. 4분이 채 되지 않아 정수는 한계를 느꼈다. 결국 그는 옆으로 쓰러졌다. 숨을 헐떡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오빠, 괜찮아요? 미안해, 체력이 안 되네. 미선은 놀라 부축했지만 정수의 얼굴에는 자책이 가득했다. 그녀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허전함을 감출 수 없었다. 정수는 손으로라도 만족시켜주려 했지만
관절은 금세 뻐근해졌다. 손가락은 경직되었고 결국 그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미안해. 나 이것도 제대로 못하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미선은 그를 꼭 안았다.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노력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는 기분이에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심이었다. 정수는 눈물이 고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포옹했다. 다음 날 정수는 헬스장에 등록했다. 체력을 키우기 위해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트레이너는 그의 나이에 맞는 가벼운 프로그램을 짜주었고 정수는 꾸준히 땀을 흘렸다. 한 달 후 다시 시도한 순간 이번에는 7분을 버텼다. 미선은 만족스러웠고 정수는 기쁨에 얼굴을 밝게 물들였다.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안았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성적 성취가 아니라 함께 노력하며 조금씩 성장해가는 여정이었다. 에필로그 우리만의 사랑범. 2개월 후 카페 창가에 앉은 두 사람. 커피잔 사이로 따뜻한 봄볕이 스며들었다. 만난 지 1년 4개월. 그 시간은 빠르게 흘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천천히 깊어졌다. 정수는 고백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나이 든 사람끼리 연애가 가능할까 의심했었다고. 미선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두 사람만의 방식이라는 것을. 그들은 웃으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틀니를 조심했던 순간, 보청기 하울링에 놀랐던 순간, 관절이 아파 팔짱을 끼었던 순간, 화장실을 미리 다녀와야 했던 순간, 체력이 부족해 쉬어야 했던 순간까지 모두가 불편함이었지만 동시에 두 사람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든 기억이었다. 젊을 때처럼은 안 되지만 이게 우리 사랑이에요. 그래? 이게 우리 속도고. 정수는 미선의 손을 꼭 잡았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창밖으로 쏟아지는 봄볕은 두 사람의 새로운 계절을 비추고 있었다. 67세와 64세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민감한 주제로 가볼까요? 4번째 에피소드. 강릉 여행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관계. 그리고 이어지는 문제들. 박혜진 교수님, 폐경 후 질건조증은 얼마나 흔한 문제인가요? 폐경 후 여성의 약 50에서 60%가 질건조증을 경험합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로 질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는데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서 병원을 찾지 않으세요. 미선 씨처럼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많나요? 네, 윤활이 충분하지 않으면 점막 손상으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선 씨가 현명하게도 바로 병원을 찾으셨죠. 질 보습제와 윤활제를 사용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필요하다면 국소 호르몬 치료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미선 씨의 심리 상태예요. 내 몸이 늙었구나.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우울감과 죄책감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문제로 관계를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건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해요.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려도 너무 사적인가요?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도 처음엔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아파했거든요. 솔직히 저는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자책도 많이 했고요. 근데 함께 병원 가서 상담받고 윤활제 쓰기 시작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송재현님, 정말 용기 있는 발언이셨어요. 이게 중요한 게
많은 남성들이 상대가 아파하면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여성들은 내 몸 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고 함께 대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남성 측 문제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수 씨가 발기가 느려지고 30분에서 40분이 걸렸던 것. 이것도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60대 후반 남성의 70% 이상이 발기, 속도 저하를 경험하세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네, 완전히 정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류량이 감소하고 신경 전달 속도도 느려집니다. 20대의 5배에서 10배 시간이 걸리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예요. 문제는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되거든요. 바로 여기서 수행 불안이 생깁니다. 빨리 해야 해.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자체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발기를 방해해요. 정수 씨가 45분 걸린 것도 긴장과 초조함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리적 이완이 정말 중요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어느 순간 뭐 어때 천천히 하면 되지 하고 마음 편하게 먹으니까 오히려 나아지더라고요. 완벽한 사례예요. 시니어 연애의 핵심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5분이든 40분이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좋은 관계예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회가 성에 대해 젊은 사람들의 기준만 제시하니까 시니어들은 자신들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60대, 70대의 성은 20대와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화장실 문제는 어떨까요? 전립선 비대증이나 요실금. 60대 후반 남성의 약 70%가 전립선 비대증을 겪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참기 어려워지죠. 특히 관계 중에는 복압이 가해져서 더 급해질 수 있어요. 약물 치료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고 관계 전에 미리 화장실을 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폐경 후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면서 경미한 요실금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이 커플처럼 미리 화장실 가기, 중간에 쉬었다 하기, 같은 실용적인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케겔 운동도 큰 도움이 되고요. 저희는 농담처럼 화장실 타임 하고 같이 가요. 처음엔 민망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우리만의 의식이 됐어요. 훌륭하세요. 민망함을 유머로 승화시키는 게 정신 건강에 정말 좋아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관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체력 문제. 정수 씨가 5분 만에 지쳐서 이 장면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정수 씨의 자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60대 후반의 심폐지구력은 20대의 60% 수준입니다. 5분도 충분히 노력한 거예요. 규칙적인 운동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무리는 절대 금물입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정수 씨가 눈물 흘린 장면이에요. 남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말. 이게 얼마나 많은 시니어 남성들이 느끼는 감정인지 아세요? 이런 자괴감이 쌓이면 우울증, 심하면 자살 생각까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미선 씨처럼 노력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랑받는 기분이라고 말해주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그 자체가 치유가 됩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 있어요. 첫 관계 후에 너무 자책했거든요. 이렇게밖에 못하나 싶어서. 근데 여자친구가 제 손 잡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라고 하더라고요. 송재현님, 정말 소중한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시니어 연애는 완벽한 성관계보다 이런 마음의 교류가 더 중요해요. 정수 씨와 미선 씨, 송재현 님과 여자친구 분처럼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정수 씨가 헬스장에 등록해서 운동한 것 정말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선 씨가 천천히 가자고 한 거예요. 시니어 연애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거든요. 함께 걸어가는 그 시간 자체가 사랑이에요. 오늘 정말 귀한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셨네요. 마지막으로 패널분들, 시니어 연애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씩 해주시겠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면 의학의 도움을 받으세요. 발기부전약, 윤활제, 전립선 약, 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도구들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여성분들, 산부인과 문턱이 높으시죠.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 편이에요. 질건조증, 요실금, 통증,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병원 찾아주세요. 정신적으로 힘드시면 상담을 받으세요. 내가 부족해, 자격 없어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우울증 신호일 수 있어요. 마음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나이 들어 사랑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용기 있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60대, 70대에는 60대, 70대의 사랑법이 있습니다. 정수 씨와 미선 씨처럼 천천히 서로를 이해하며 가시면 됩니다. 그게 시녀 연애의 아름다움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틀니 흔들려도, 보청기 삑삑거려도, 화장실 자주 가도, 체력 딸려도 그 모든 걸 함께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사랑이에요. 용기 내세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70에 새로운 사랑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두렵겠지만 시작해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수 씨와 미선 씨, 송재현 님처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니어 연애의 참견 한마디.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다만 나이에 맞는 사랑의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